네, 이번 시간은요, 바로 이 부분 좀 하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쭉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확대, 축소하는 방법적인 노하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 대해 일단은 기본 구성은 이렇게 삼각형을 눌러 주시면 기본 길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제가 다시 두 개의 삼각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두 줄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칸으로 나오죠. 미니 브릿지에서 이미지를 좀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는요. 배경이 조금 어두운 거 가져올게요. 여기 플라워 공사 JPG를 더블 클릭해서 일단 불러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무브 툴 볼까요?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지 않죠? 이유는 여기에 자물쇠가 걸려 있네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서 얘를 기본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고정 이미지란 뜻입니다. 얘를 풀어주시려면 더블 클릭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무브 툴로 이동해 볼게요. 이동 잘 되죠? 네, 이동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사각형 선택 툴로 드래그해서 해당 영역에 대해서 무브 툴로 이동하면 이동되죠.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그러면 선택 툴을 가지고서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 영역만 이동합니다. 이렇게 선택 영역만 이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형 툴을 선택해서 원형 툴로 드래그 하게 되면 원형 부분만 이렇게 이동되고요. 무브 툴로 이렇게 뜯어낼 수도 있어요. 그죠?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언두 컨트롤 Z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이미지만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카피입니다. 에디트에 카피죠. 그 다음에 에디트에 페이스트.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레이어 하나가 더 생성됐죠?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나온 거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카피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새로운 레이어 이렇게 붙게 된다. 예, 아래 한글하고 너무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어주시면 된다. 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싱글로우라고 해서 한 줄짜리만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한 줄만 또 이렇게 생겨요.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택 영역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할 텐데요. 이렇게 실선 라인도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세로 라인도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선택 해제하죠. 선택 해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직 완드 툴이라고 있는데요. 매직 완드 툴 같은 경우엔 제가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 불러와 볼게요. 더블 클릭. 자, 저는 여기 해바라기 사진에서요. 해바라기 모양만 이렇게 해서 뽑아내고 싶습니다. 제 웹사이트나 이런 곳에 어느 영역에다가 요 배경 없이 요 꽃잎 부분만 잘 살려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기 있는 매직 완드 툴 모양 잘 보시면 매직 마술봉 비슷하게 생겼죠. 자, 클릭해 주게 되면요. 여백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자, 두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자, 유사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뭐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요. 네. 자, 원하는 만큼 됐다면 이 영역만 없어지고 얘만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 영역에 대한 반대 영역 셀렉트에 가보면 인버스라고 있어요. 눌러볼게요. 자, 그럼 거꾸로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좀 전에 했던 거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V, 붙여넣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꽃잎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마술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영역만 유사한 색상 범위들만 선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퀵 셀렉션 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연한 잎사귀 부분을 제가 선택해 볼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 하다 보면 자, 유사한 색상들만 이렇게 또 뽑아내기도 합니다. 얘는 근처에 있는 색상들 뽑아낼 때 참 좋아요. 이런 식으로요. 예,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됐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왜 안 됐을까요? 네, 잘 돼 있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됐죠? 예, 제가 키보드가 조금 말썽을 부렸네요. 자, 요렇게로, 예, 예, 말이 좀 꼬였네. 예,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잎사귀를 요렇게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서, 이거 복사도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복사가 하나 더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J. 그래서 레이어에 보시면 단축키 쓰십시오. 요거는 레이어 비아 카피라고 해서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퀵 셀렉션 툴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 이거를 원래대로 사진을 복귀해 볼게요. 파일에 리버트. 자, 그러면 저장하지 전 단계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사진으로 돌아갔죠? 자, 여기서 제가 올가미 툴 먼저 설명할게요. 올가미 툴은 올가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디테일하게 하진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디테일하게 수정은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직선 올가미 툴 볼게요. 이거는요, 드래그 방식이 아니고 클릭 방식이에요. 그래서 클릭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면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져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 해주시면 굉장히 적합하겠죠. 선택 영역을 만들어 나가실 때에 건물 같은 영역에다가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자, 그래서 제가 오브젝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뭐가 좋을까요? 휴대폰도 라운드 박스가 좀 있으니까 좀 적합하진 않겠고요. 여기 이거 해보죠. 자, 요거 선택해서요. 더블 클릭해서 새 창으로 띄워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쉽죠, 아주. 자, 요렇게 해서 직선으로 저 원하는 부분만 요렇게 따내고 싶다. 그러면 외부 영역부터 요렇게 선택해서 이것만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요만큼 또 나오겠죠. 요만큼. 네. 해서 직선 올가미 툴입니다. 직선 올가미 툴.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해볼게요. 자, 얘는 꺼주고 요거 선택하고요. 자, 일단 툴에 대한 이해도만 높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자석 모양이 좀 있어요. 그죠? 자석 모양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자석 모양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쭉 드래그 하시면, 예, 본인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못하지만요, 어느 정도 얘가 계산을 이렇게 해내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잘하진 못하네요. 자,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가게 되면 이렇게 유사한 영역을 얘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실전에서 이제 많이 해볼 거니까요. 그때 더 해보시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크랍 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지에 대하여 원하는 영역만, 잘라내기 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만 쓰겠다. 자, 그럼 요만큼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가 크랍이 돼요. 그래서 잘라내기 하는 겁니다. 주변 영역들을 다 잘라낸다. 자, 스포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색상을 뽑아내는 겁니다. 제가 연꽃 부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색상 변하는 거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해당하는 색상을 뽑아내죠. 자,
자, 여기 스포이드 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도 있습니다. 자는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 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길이를 계산을 해줘요. 길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길이를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샘플러는요, 한 가지 색상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의 색상을 같이 뽑아내는 겁니다. 보세요. 클릭할 때마다 색상을 RGB 컬러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노트 툴은요, 이건 뭐 공동 작업할 때나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글로, 뭐 수련, 뭐 이렇게 써놓고요. 예. 네, 이렇게 중요한 글 같은 걸 써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삭제하고 싶다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딜레트 노트 하시면 됩니다. 네, 해서 이렇게 없앨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고급 옵션 가서 할 때 그때 더 추가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힐링 툴 같은 경우에는요, 인물 사진 가지고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인터페이스의 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피플에서 피플이 아니네요. 패키지로 갔네요. 잡티 많은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분 좋아요. 자, 이분 사진을요, 돋보기 툴로 제가 이렇게 좀 확대 좀 하고요. 어유, 부담스럽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힐링 툴이라는 걸 가지고서 여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워주면요, 예, 잡티가 사라집니다.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색상들을 계산해서 그 옆에 있는 주변 색상들이 덮어주는 역할을 해요. 힐링 툴이고요. 스팟 힐링 툴이고요. 힐링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인물 색상 보정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툴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스팟 힐링 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수정도 하고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요. 뭐 한 가지 재미난 거 말씀드리면 그 밑에 있는 요거 도장 툴 볼게요. 도장 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도구인데요. 도장 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고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색을 칠해 볼게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무섭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눈이 3개 달린 사람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도 조금 무한하네요. 일단 다시 돌려놓을게요. 돌려놓고요. 자, 그래서 도장 툴은 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물에 대해서 자, 브러쉬 툴을 먼저 해볼게요. 자, 브러쉬 툴을 가지고서 제가 점을 좀 만들어 줄게요. 이 사람한테. 자, 여기 포그라운드 컬러를 디폴트 컬러 검정색 해놓고요. 여기에서 사이즈 5픽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콕콕 찍어줘 볼게요. 자, 그럼 점이 생기죠. 네, 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드래그 해주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예, 브러쉬죠. 브러쉬, 예, 붓입니다. 붓. 여러분이 붓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조정을 해서 네, 제가 뭐 장난을 조금 쳐보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브러쉬 툴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색상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브러쉬 툴이고요.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툴 같은, 힐링 브러쉬 툴이 아니죠. 히스토리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업했던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로 돌리는 거죠.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이전으로 복귀한다.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장난쳤던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복구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착하니까요. 예,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개 툴 볼까요? 지우개 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지우개 툴은 지워준다. 자, 그런데 지금 지울 때 왜 흰색이 나옵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 보시면 얘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도말이 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 이미지예요. 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을 지우니 뒤에 있는 벽지가 보인다. 앞에 있는 그림을 지우니 뒤에 있는 벽지가 보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 파랑색이라고 하면요. 지워주게 되면 뒤에 있는 벽지 파랑색이 보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벽지 이미지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워지는 방법도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깁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 진행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색상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색상도 바꿔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은 굉장히 나중에 잘 쓰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전문가들이 많죠. 예, 그렇게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버킷 툴은요. 단일한 영역의 색상 채우기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유사한 색상 영역에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2D 이미지, 예, 일러스트나 카툰 같은 이미지 그림 그릴 때에는 효율적인 툴입니다만 포토샵에서는 활용성이 이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자, 과거로 돌렸습니다. 에디트에서 스텝 백워드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블러 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인물 사진에서 무언가 약간 이렇게 어,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 닦아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모공이 많았던 부분들이 좀 닦여 나가는 게 보이시나요? 그죠? 이렇게 닦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도를 좀 높여주고 이렇게 좀 더 닦아 볼게요. 제가 조금 넓게 닦아 볼까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먼저 하시는 시간이니까 예, 제가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뭉개지는 느낌들 효과가 있을 거예요. 모공 많은 부분 이쪽 보세요. 자, 보시면 닦아주게 되면 계속 드래그해서 닦아주면 조금 더 연해지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원본 파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리버트에서 자, 원본 사진 보여드리면 자,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 느낌하고 자,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샤픈 툴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또렷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렷하게. 자, 눈썹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눈썹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거 알 수 있죠. 자, 눈동자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뚜렷하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다. 네, 자, 확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스머지 툴 같은 경우에는요. 미로 올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풀그림 같은 거 그려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입술꼬리도 이렇게 좀 올려주면 예, 조금 이제 살짝 웃는 느낌도 드네요. 그죠?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효율적이죠. 자, 그 다음에 다치 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색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 개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닦아 볼게요. 예, 조금 더 백인스럽게 그리고 얼굴도 조금 더 포샤시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꾹 눌러보면 번툴은요. 조금 시커멓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콧대를 더 높아 보이려면 이런 부분 이렇게 닦아주시면 콧대는 완전 높아 보이겠어요. 그죠? 심하게 하시면 안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스펀지 툴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이 다크서클 느낌을 좀 줘볼까요? 제가 여기 눈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다크서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채도를 떨어뜨립니다. 왜 그러냐면 디세츄레이션 채도가 D 반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얘를 갖다 세츄레이션으로 바꿔주고 다시 닦아주면요, 예, 채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여기 스펀지 툴이에요. 지금 좀 심하게 해줬는데요. 자, 입술도 조금 더 엣지 있게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제가 편의상 이렇게 강하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펜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만 따낸다든지 그런 작업할 때 쓰이시는 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또 드리면, 어디 간판을 하나 가져와 볼까요? 오브젝트 파일을 하나, 오브젝트 폴더에 가서, 네, 요거 따보죠.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확대 좀 하고요. 여기서 요렇게, 예, 굉장히 머네요. 요렇게 해서, 자, 지금은 제가 시간상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고요. 자,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I 한 다음에 딜레트. 아, 잘못했네요. 레이어 가서 이미지로 만들어주고요. 딜레트. 자, 됐죠? 자, 그럼 깨끗하게 사진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작업들은 나중에 저랑 같이 해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시간상, 예, 저 혼자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로 제가 여기에다가 색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겠고요. 요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하나 더 제가 뭐 복사를 한다든지요. 그래서 뒤집기 하고요. 아, 이거는 조금 위치가 안 맞는데, 네, 제가 시간상 좀 그렇습니다. 계속 시간하고만 타협을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우개 툴로 아까 우리 배운 거죠. 이렇게 닦아주시면, 네, 이런 느낌 나오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펜툴까지 소개를 했나요? 그 다음에 타이프 툴. 타이프 툴은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iPhone 에서 iPhone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글씨도 위에서 글씨 사이즈를 원하는 만큼 이렇게 키워주시고, 무브 툴로 이동하고, 네, 이런 식으로 타이프 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러스트에 있는 패스 툴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이건 일러스트 할 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일반 도형 툴이 있어요. 일반 도형 툴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색종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편집도 가능해요. 이렇게 늘렸다가 뭐 줄였다가, 그 다음에 펜 툴로 펜도 하나 더 추가했다가 다시 부분 선택 툴로 올리기도 했다가 여기도 뭐 꺾어 줬다가 뭐 마음껏 이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꾹 눌러 보시면 원형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인 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라인 툴도 있고요. 라인 툴도 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쉐입은요, 다양한 모양들이 여기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하트 모양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3D 툴이 추가가 됐거든요. CS5에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나중에 여러분 타이포 툴까지 익숙해지시면 제가 CS5에 대한 강력하게, 예, 추가된 기능들만 따로 모아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때 같이 요 두 가지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핸드 툴과 돋보기 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돋보기 툴은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커지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작아집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커졌다 작아졌다. 그리고 수치 범위는 여기 상단에 나오죠. 여기서 100으로 놓으면 현재 사진을 100%로 보기, 50%로 보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한 200%로 보면서요. 핸드 툴은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 드래그 하면서 볼 수 있는 방법. 자, 근데 이거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무브 툴 선택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 툴이라든지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에 손을 꾹 누르고 계시면 핸드 툴이 뜹니다.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핸드 툴에서 마우스를 떼면 원래 있던 그 메뉴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요만큼 선택했다가도 스페이스바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과 이런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돋보기 툴도 선택 안 하고요. 이 상태에서도 스페이스바와 컨트롤을 같이 누르시면 확대, 축소, 확대, 축소 되죠? 컨트롤과 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알트까지 눌러주면 축소가 돼요. 그래서 클릭 해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알트만 떼고 스페이스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확대도 가능합니다. 확대한 다음에는 스페이스바만 손을 대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화면을 보면서 이동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는요, 제가 셀렉션 영역 부분 강좌를 할 때 그때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공부하실 때에 어떤 분들은 겁을 내세요. 무언가 이렇게 메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겁을 내시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클릭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들도 손대면서도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마구 뭐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막 대해달라고. 그래서 아도비 포토샵도 여러분 좀 막 대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더 빠르게 아마 많이 늘 겁니다. 예,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